9.13 대책이 나오자 전망을 바꿨습니다. 3억 원에 샀는데 13억이 됐어요. 단지 3개만 딱 찍어주세요.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코노미 TV.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여의도 학파 세 분을 차례대로 모셔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의원님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강세론에 아주 선봉에 서셨는데요. 그렇게 서울이 상승한다고 보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들이 주택가격 부양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의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도시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 역시 공급 부족에 좀 영향을 좀 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파트의 품질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구매력이 또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면서 2013년부터 지방보다는 구도심,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했고 새 아파트의 품질은 그 사이에 몰라보게 좋아졌고, 네, 그렇죠. 또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울 시민들이나 이런 국민들의 아파트 구매력이 또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이 계속 올랐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새 아파트 지금 살고 계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소위 과천 같은 그런 구축에서 또 살아봤고, 예.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서도 살아봤고, 지금은 신축에 살고 있는데, 주거질 측면에서는 확실히 신축이 주는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강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랑 운동시설, 산책시설 이런 것들이라든가,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보안,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위 주거지를 선호하는 그런 문화랑 맞물려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문화가 2010년대 말부터 좀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저도 주차장과 그 집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집 가끔 놀러 가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비를 안 맞잖아요. 차 타러 갈 때. 예, 맞죠.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네네. 네, 부럽습니다. 신축 아파트. 감사합니다. 지난해 소위 부동산 규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세트라고 불렸던 8.2 대책이 나왔을 때도 최 의원님의 그 상승론은 변화가 없었어요. 네. 쫄지 않았어요. 또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여기서 중요한데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보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오히려 양도세가 더 경감이 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제처럼 발표가 되었지만은 더 혜택이었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냥 다주택자가 되면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수요랑 실수요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8.2 대책은 규제를 위장한 혜택이었다. 그 다주택자들에게. 원인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만든 대책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분석하기로는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런 영향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났죠. 네, 그죠? 저는 그거를 약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예. 다주택자가 되지 말고 한 채로 가자. 네. 이런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저는 그것이 약간 위장된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더 좋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마치 언론에서나 여러 군데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위장된 똘똘한 한 채 시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장된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오늘 그런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네. 모 시의원에게 나간 국토부의 데이터인데 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1년 동안의 주택 거래에서 네. 소위 전세 낀 투자, 전세를 않는 그런 보증금을 승계한 그런 투자가 즉 올해 7, 8, 9월에 보시면은 거의 75%에 육박해요.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는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수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동안 실제로 나타났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게 그런 유주택자들이 다주택자가 더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 실수요 정말 맞물렸던 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의 그런 1년간의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장을 전망을 하셨는데 지난달 9.13 대책이 나오자 전망을 바꿨습니다. 전망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소한 2019년 정도는 1년 동안은 주택시장이 약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망뷰를 바꿨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게 보유 중에는 보유세, 그리고 매각할 때는 양도세, 뭐 이런 세금들을 이제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데 9.13 대책이 드디어 최초로 보유 중에는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올라가는데 회피할 수 없는 이런 얼개로 짰기 때문에 대책이 굉장히 촘촘하고 다주택자가 그래서 주택 수요에서 빠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주택 수요는 다주택자에서 나오는데 다주택자에서 그런 수요가 빠지게 된다면 수요 약세라고 봐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가격도 뭐 약세, 뭐 하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네네.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되게 투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주택자가 없으면 무주택 가구에 대한 임대차 공급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과도한 규제는 없었는데 파리와 9.13 대책을 합치면은 정말 꽤 큰 규제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는 정말 정책의 근간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약세장 전망을 하시는 것 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강화 요것도 한번 짚으셨잖아요. 네네.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집을 팔고 나면은 이제 양도소득이 생기는데 그 양도소득 전체를 그 과세표준액, 세금의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공제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소위 강남에 집을 샀다. 근데 뭐 3억 원에 샀는데 뭐 13억이 됐어요. 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셨는데 매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이 10억인데 그거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30% 공제한 7억 원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파리 부동산 체제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동일한 케이스에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이 갑자기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네요. 9.13에서는 다시 공시가 6억 넘는 비교적 고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강북 신축이나 강남의 신축들 되겠죠. 그 공시가 6억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장기보유 공제를 0%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가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전세 끼고 여러 채를 보유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소위 무용해졌죠. 네. 전세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매가 강세 그리고 소위 전세가가 약세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내년에는 매매가가 약세, 전세가가 강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왜 강세인 거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는 소위 일종의 공생관계에 비슷했거든요. 그 무주택자가 1년에 거의 26만 가구 양성이 됐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일반 가구 전체로 26만 가구 나왔는데 무주택 가구만 22만 가구 나왔거든요. 유주택 가구는 겨우 4만 가구. 그래서 약 80% 정도의 가구가 대부분 무주택 가구였고 이 무주택 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주체가 다주택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다주택자가 양성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임차료가 직접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임차료인데 주거 환경이 좀 더 열악해지거나 이런 형태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